네,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직업윤리 부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보는 소명이란 얘기죠. 노동이라는 건 신이 규정한 소명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칼뱅파.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 누구예요? 베버의 입장이라 그랬죠. 베버. 여러분 근데 베버는 칼뱅하고 구분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베버는 그냥 칼뱅하고 묶어서 생각할게요. 출제는 주로 이렇게 베버로 출제가 되는데 칼뱅하고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힘을 사용해서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자연과 관계를 맺는 되게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인데 이거 대표적으로 공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공장이 노동자를 이렇게 사용하죠.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나타난다. 그래서 노동자는 부품으로서 기계로서 존재한다. 소외될 수밖에 없다. 누굽니까? 마르크스죠. 노동자는 소외된다. 1번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 그쵸? 신의 명령, 소명으로 간주했다. 베버의 주장입니다. 2번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이거 너무너무 강조한 건데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요? 징표라고요. 구원의 징표로 간주했다고 본다.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네요. 정답은 2번. 4번. 을은 자본주의 노동 분업이 노동소의 원인이다. 자, 우리가 배우는 사람 중에 마르크스만이 분업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분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기계가 된다. 그래서 노동 분업이 노동소의 원인이다. 오케이. 자, 4번. 을은 자본주의에선 노동자의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죠. 자본주의 하에서는 우리가 자본가에게 종속돼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좋든 싫든 해야 돼요. 그게 노동소외인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죠. 5번 갑은 소명정신. 자, 갑은 소명정신. 베버는 소명정신을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봤어요. 신이 정해준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근검절약하면서 금욕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면 당연히 자본이 쌓여야 안 쌓여요? 쌓이죠. 부가 쌓이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봐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뭐 한다고요? 노동자를 착취한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뭐 알바 같은 거 해보시면 알지만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착취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내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손님들에게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가지고 단골 손님이 많이 생겨서 카페 매출이 올랐어. 근데 그 매출이 오른 걸 다 내가 가져가나요? 나 때문에 매출이 올랐어도 아니요.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야. 사장님이 바로 뭐야? 자본가야. 자본가 가져가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여러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동한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마르크스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착취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돈을 벌 수가 있죠. 그걸 착취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다. 자본가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정답은 2번. 2번 너무 명확하죠. 부의 축적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미 뭐 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 축적은 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자, 요게 뭐예요? 항산이에요. 항산. 항산이 뭐야? 생계수단이죠. 항산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 항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누구야? 딱 여기서 끝나지. 무항산, 무항심. 맹좌 아닙니까? 맹좌. 맹자, 맹선생. 사람은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
윤사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죠? 불인인지심이라 그래요. 불인인지심. 남에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불인인지심.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활동을 통해서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든 사람은 갑옷으로 사람 살린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도덕적인 걸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도덕적인 걸 고려하고 사회적인 걸 고려해라. 이게 이제 맹자의 생각입니다. 자, 1번.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 유지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아니 무항산 무항심인데 그래서 생계 유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2번.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 발전이 없어져야 된다. 아니요. 역할 분담이 없어지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갑옷 만드는 사람 있고 뭐 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그리고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노심자, 마음을 쓰는 사람과 노력자 이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되고요. 3번.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친구들이 3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항산 무항심이잖아요. 그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이 무항산 무항심의 이야기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 생계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도덕적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자 시간상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항산으로서 어떤 생업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중요도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맹자는 유학자입니다, 여러분. 맹자는 유학자니까 어떤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신중하게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이 무항산, 무항산의 의미는 항심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항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항산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자 순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니 신중해야 된다. 5번,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 유학자인데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하겠습니까? 사회적 기여를 더 중시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자, 약간 길고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까달스한 문제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 갑을 사상가의 직업노동에 대한 입장입니다. 갑. 모든 사람이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면 그거는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자, 이게 뭐야? 노심자죠, 노심자.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 노심자. 대인들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이건 노력자. 자, 백성은 항산이 없다면 항심도 없게 된다. 이거 누구야? 맹자죠, 맹자. 노력자와 노심자를 구분하고. 무항산, 무항심. 맹자 아니야, 맹자. 자, 을.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 자본가가 되고 지휘와 감독 조절 능력을 담당한다. 분업은 부분 노동자들 양산해요.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이 돼. 그래서 자본의 소유물이 돼. 노동자는 기계가 된다. 이런 얘기야. 누구야? 마르크스죠. 자, 갑니다. 기억.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 충실.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맞다는 얘기. 이게 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 마련. 그렇지. 항산이 있어야 되잖아.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자, 이에 비해 을은 마르크스는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그죠? 이 생산수단이라는 건 자본가들처럼 아까 공장 같은 거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뭔가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 그렇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근데 원래 노동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적 활동이야. 그래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해. 원래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게 마르크스 생각이죠. 이거는 근데 원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고 공산사회로 가자! 하는 게 마르크스 생각 아니에요. 자, 갑을 모두 인간은 분업의 참여용으로서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마르크스는 뭐를 부정적으로 본다? 분업을 부정적으로 본다.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마르크스만 분업을 부정적으로 본다. 왜? 분업은 인간을 기계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 실현. 마르크스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갑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자 6월 모평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네요. 자, 프로테스탄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칼뱅파였는데. 칼뱅파, 그죠? 자, 칼뱅파는 자신의 구원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봤다. 직업 소명설.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던 확신에 일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 구원의 징표.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대. 칼뱅파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누구야? 베버의 입장이죠. 베버. 네, 베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칼뱅하고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이 정신적 가치, 뭐 칼뱅이 얘기했던 거, 신의 소명 이것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만 느껴진다면 인간은 영혼 없는 존재일 뿐이다. 신의 소명으로 느끼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질문? 부정의 대답.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1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그렇죠.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랬지만 구원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업적 성공을 한다는 것은 신이 나를 뭐 한다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나는 아마 구원이 예정되어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징표. 2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그렇죠. 직업은 신의 소명이잖아요. 신의 소명, 정신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3번,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자, 내 주어진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긍정하게 되고 그것은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베버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4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그렇죠. 소명. 5번,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구원의 징표죠. 부를 축적하는 건 구원의 징표인데 그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영혼의 타락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선왕이 예를 제정하여 예를 제정해서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겠다. 4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면 4대부가 되어야 된다. 예를 통해서 팍팍팍팍 나눈다. 이게 누구야? 예치라 그랬죠. 예치. 예를 통해서 직업을 나누고 뭐 이렇게 신분도 나누고. 그럼 누구겠어? 예를 강조했던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자. 자, 을 한번 볼게요. 자,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는 이 왕도 정치만 보고도 뭐 예를 들면 윤사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죠. 왕도 정치 누가 얘기했어요?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우리 할 수 있어요.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생산물이나 능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쓴 노력자와 노심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누굽니까? 맹자죠. 둘 다 유학자예요. 가봅니다. 1번, 예를 기준으로 삼아 역할 분담. 오케이. 이게 예치 아니야. 2번,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자, 이런 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자유로운 선택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자, 순자 뭐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그래서 서민의 자식이라도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고 4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치 않으면 서민이 되잖아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4대부 되고 싶고 내가 서민 되고 싶고 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에 합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나오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분업을 통해서 신분과 유기적은 잘 연결된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마르크스 빼고는 분업 다 긍정한다 그랬죠. 맹자 또 뭐라고 해요? 노심자와 노력자 각각의 일이 있다 그랬죠. 당연히 분업을 통해서 유기적 관계 강조합니다. 4번, 노력자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자, 항산이 있어야 뭐라 그래요? 항심이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심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노력자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노심자는요? 자, 맹자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항산 무항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무항산 무항심인데 일반적으로는 무항산 무항심이에요. 백성들 기준으로.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단 선비는 도덕적 수양이 돼 있어요. 선비는 도덕적 수양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항산이어도 생계수단이 없어도 선비는 생계수단이 없어도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선비는
무항산 무항심이 아니라 오타. 선비는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이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되죠? 그러면은 마음을 쓰는 노심자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좀 도덕적 수양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노심자 같은 경우는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항산, 무항심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은 주로 노력자겠죠. 그래서 노력자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요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선비는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항산, 무항심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선비는 예외적입니다. 자, 5번. 갑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 자본주의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서 수행된다. 노동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수행된다. 뭐야, 마르크스지.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을 위해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분업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이 노동자들은 그 필요한 정신적 능력 외에 다른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어. 기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외 없는 현상이다. 뭐가 발생해? 소외가 일어나는 거지. 소외. 자, 노동을 은총 상태로 확신하기 위한 수단이죠. 징표라는 거죠. 징표. 자,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은총,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징표다.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자,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에게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 노동 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배버가 되겠죠. 가봅니다. 1번.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자, 마르크스. 자, 우리가 소외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외되는 이유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가 위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생산 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분업화된 노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능력을 회복한다고 소외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회 구조를 뒤엎으라라고 하잖아요. 정신적 능력 회복만으로 소외가 극복된다면 혁명을 왜 해? 그걸로 안 되니까 혁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나머지 옳은 건데 한번 좀 볼게요.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 그렇죠. 기계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을은 자, 베버는 여러분 칼뱅하고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죠. 칼뱅. 자,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쵸? 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시켰다.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4번. 을은 청교도가 직업노동을 종교적 실천. 그쵸? 신의 소명. 자, 5번. 갑은 분업노동. 을은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먼저 베버부터 보면 베버는 소명의식. 신이 나의 직업을 정해줬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 좋은 거다. 라는 게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죠. 자, 마르크스도 뭐라 그래요?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자, 마르크스는 분업을 부정적으로 보죠. 분업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킨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마르크스는 분업도 부정적으로 보고 자본주의도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분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건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 분업 때문에 마르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빌어먹을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분업 노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본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자 9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다. 뭔가 또 예를 얘기하고 있군요.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도에 정통한 사람은 이에 한 가지 일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법을 가지고 직분을 나눠야 된다. 예를 가지고 나눠라. 예를 가지고.
예치, 순자죠, 순자. 자, 을, 사람, 마음을 쓰는 사람, 노심자. 노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 노력자. 몸 쓰는 사람,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이 노심자는 대인이고, 노력자는 소인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서로 이게 노심자와 노력자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게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자, 노심자, 노력자 구분하는 건 맹자죠. 맹자. 1번. 예에 맞게 사회적 분업. 자, 순자 핵심 뭡니까? 예치죠, 예치. 당연하죠. 당연하지. 2번. 갑.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이 완수할 수 있다. 자, 도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못해도, 농부의 일, 공인의 일, 상인의 일 못해도 이를 다스릴 수 있다. 도를 익혀야 자신을 완수할 수 있죠. 3번. 맹자.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보완적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노심자와 노력자 간에 보완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4번. 몸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 항심을 지녀야 된다. 자, 요거 이렇게 낸다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꿔내가지고. 뭐가 먼저라 그랬어? 항산이 먼저라 그랬죠. 항산. 생계수단이 있어야 도덕적 마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 항심을 지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항심에 앞서 항산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을.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 뭐 당연한 얘기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순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의식,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렵진 않은데, 자, 다 독해용 문제입니다. 자, 그냥 꼼꼼하게만 잘 읽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요거 굉장히 오답률 높았는데, 사실 쉬운데 꼼꼼하게 안 봐서 오답률 높은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고위공직자들은 법률 제도와 별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의식을 스스로 내면해야 된다.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자, 기억이 뭔지 모르겠죠?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기억은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됐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 요청되는 덕목이다. 이거 뭔지 몰라도 돼. 뭔지 모르고 그냥 뭐다. 일단 귀족의 책무구나. 이거 뭐라고 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지문만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을 모르니까 애들이 쫀단 말이야. 이건 뭐지?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냥 읽고 풀면 되는데. 가봅니다. 어쨌든 이게 귀족의 사회적 책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공직자의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란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귀족의 책무지. 힌트가 다 있어요. 힌트가 다 있단 말이야. 보세요. 법률 제도와는 뭐라고 나와 있어? 별도로라고 돼 있잖아. 법률 제도와는 별도로 권한에 상하는 책무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법률 제도와는 별도야, 별도. 근데 무슨 법적 규제냐 이 말이야. 이런 거 못 보면 틀리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 진짜 엄청 틀린다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꼼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해할 수 없어요는 농담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좀 더 꼼꼼하지 않게 보니까 애들이 틀리는 건데 이렇게 지문을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시 법률 제도와는 별도로라고 나와 있죠. 법률 제도와 별도인 책무의식인데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법적 규제를 의미하겠습니까? 법률 제도와는 별도인데 정답은 1번. 나머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귀족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면 즉 그러니까 사회 상류층이 사회적 이 책무를 많이 가지게 되면 자율적 질서 유지와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하겠죠.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상류층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테니까. 정치 권력의 사익 추구,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청량성을 높이겠죠. 전통사회, 현대사회 모두에게 강조되어야겠죠. 국가 위기를 맞을 경우에 시민들의 솔선과 협력을 유도하겠죠.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감동받을 수 있잖아. 이해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9월 문제입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역시 근데 꼼꼼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갑. 기업은 갑이 뭐라 그러냐면 자,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
사회적 책임 힘쓰자 이거야.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 힘쓰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차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지자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자, 그러면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 저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훨씬 뭐하기 때문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자, 을은 뭐라 그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은 뭐라 그래요?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게 짱이다. 그 이상의 뭔가 과도한 사회적 책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이상 사회적 책임 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알아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기업은 그 기업 맡은 바 물건 생산 열심히 하고 최대한 이윤 추구하고 그게 그냥 사회적 책임이지 그것 이상의 과도한 사회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둘 모두가 부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 자, 그럼 갑을 같이 볼게요. 갑을. 갑니다.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가? 아니, 갑은 사회적 책임 많이 지자고 하는데 을은요. 을이 사회적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은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을에게도. 그래서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을 역시. 니은 기업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경영돼야 되는가? 을은 당연히 그렇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 근데 갑도 그래요, 안 그래요? 갑도 그렇죠. 무슨 기업이 갑자기 공공기관이 돼가지고 아니면 시민단체가 돼가지고 공익 자체를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갑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갑이 지금 사회적 책임을 지자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이거는 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디귿. 기업은 공익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갑도 뭐라 그랬어요? 갑도 자, 사회적 책임 힘쓰는 건 좋아. 공익 증진 힘쓰는 건 좋은데 그건 뭐 때문이라 그랬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야. 그래서 본질적 목적으로까지 갑도 역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을은 당연히 뭐 공익 얘기하지도 않는데 뭘. 공익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실하면 그게 공익의 실현이라고 보는 건데 뭐 을은. 그래서 공익 증진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을 역시. 리얼.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건 딱 누구 입장입니까? 갑의 입장이죠. 공익 증진해야 되는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갑. 근데 을은 뭐라 그래요? 을은 공익을 아예 추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경쟁에만 전념하면 공익에 기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 증진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을이 얘기할 리는 없겠죠. 자, 둘 다 부정이니까 그럼 뭡니까?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역시 꼼꼼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게 오랜만에 내부 고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 잘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배경지식 필요 없습니다. 자, 기업은 고용인과 고용주의 이윤축을 위한 계약관계로 유지된다. 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회사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뭡니까? 고용인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고용주가 되겠죠.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고용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결속력은 이윤 창출을 위해 생길 뿐이다. 자,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 자, 기업이 근데 내가 이제 고용된 기업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노조 파괴 같은 걸 한다든가 환경 오염 같은 걸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사회에 알리는 것은 뭐다? 정당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고발이라고 한다고. 내부 고발.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돼야 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기업에 내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플러스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업의 잘못된 걸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갑니다. 1번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협력과 결속관계 형성할 수 없다. 역시 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아니 어떠한 경우에는 내부 고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내부 고발한 사람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게 요새 내부 고발 요청이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잉 백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좀 알아서 찾아봐 주시고. 자, 5번 고용에는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그쵸? 조직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책무는 당연히 발생하지만 내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독해형으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2020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독해형으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옛 성인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서 자기를 봉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이 내가 먹고 살려고 백성들아 나를 좀 봉양해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왠지 한번 볼게요.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그래서 그거를 좀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평화롭게 다스려줘야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나 권력이 없으면 백성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그것을 좀 통치자가 잘 법으로서 다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치자가 막 농사 지으면서 백성들의 어떤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수학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여겨서 통치자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이 직접 농사 짓지 말고 우리들 이렇게 걷어서 줄 테니까 이 공동체의 일만 좀 다뤄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걷어들인 것이 큰 만큼 통치자는 거기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돼요. 백성들에 대한 보답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다니 보답을 이제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후세 통치자는 이 제도를 만든 거를 그 어떤 근본 의의를 까먹고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 탐관오리가 된다는 거죠. 탐관오리가 등장하면 혼란스러워진다. 1번. 자,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 일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갑자기 뭐 별도의 생업에 종사라는 거예요? 공직자들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걸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없죠? 별도의 생업에 종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를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백성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라는 얘기지 별도의 생업에 종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2번.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 좋죠? 3번.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좋죠?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서 보다. 봉공. 공동체에 봉사해야 되죠. 좋죠?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 국민의 어떤 저항을 말하는 거죠. 국가의 분란을 이야기한다. 좋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와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